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둘씩 쌓여가는 2차 전지 반등의 조건들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방송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전지를 사실 주로 커버하고 투자하는 사람으로서의 좀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식은 좀 결과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희망찬 것처럼 반등할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제 올라갈 거예요. 라는 희망찬가가 의미 없다는 것은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런 유튜버들의 사이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단순한 희망 고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는 이제 그런 유튜버들하고는 좀 달리 제가 엄청나게 사실 많은 금액을 2차전지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 자산도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어서 더더욱 더 한 번 더 곱씹어보고 또 다른 섹터하고의 비교는 어떤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자기 점검도 해보고 그런 시간도 좀 가졌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반도체 호황이 너무나 사실 포모 현상도 더욱더 심해진 상황이어가지고 저 역시도 사실 미차전지를 좀 전혀 팔지는 않았지만 많은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좀 와이프 같은 경우는 2차전지보다 뭐 반도체를 좀 많이 사서 조금 그나마 수익을 거뒀지만 2차 전지는 그에 반해서 아직 그냥 쳇바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해 보면 잘 보이지 않는 반등의 조건들이 너무나 지루했었다. 사실 제가 텔레그램에도 많이 소식을 남기지만 이게 뭐 이렇게 요즘에 뭔가 나쁜 소식도 좋은 소식도 막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실적 뭐 수출 실적 이런 것들 봐도 뭔가 뾰족한 그런 엣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지루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한번 다시 좀 튈 준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에 한번 오랜만에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테슬라 FSC를 좀 열심히 주행하면서 뭐 라이브도 이런 테슬라에 대한 소식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제 중요한 제일 큰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좋은 환경들이 갖춰져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 리튬가의 안정세입니다. 이게 보면 K 배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리튬가에 같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제 뭐 선물 같은 경우 17,000까지 17만 위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탄산 시장 리튬의 시장이 반등을 했다. 톤당 17만 위안을 돌파했다. 그래서 일부 앨범 안에서의 뭐 이런 리튬 광산을 좀 뭐 수익성이 안 나와서 이 채굴을 중단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또 좀 전에 나왔던 건데 짐바브웨에서 리튬 원료 수출을 하고 중국에서 정제후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재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리튬의 공급이 일시적인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튬 하방 경지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겁니다. 가격 상승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리튬도 어느 정도 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원래 우리가 5만 달러까지 50만까지 받나요? 5만? 네, 17만 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이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될 거다. ESS 수요도 있고 공급 제한도 있고 중국에서 이제 자체적인 정화 활동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리튬가가 우리가 폭락을 하면서 사실 리튬가와 그래프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안정세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와 지금 너무 반도체 완전히 쏠림이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ESS 때문에 예전에 반도체하고 정반대로 2차 전지는 갔었는데 이제 ESS AI의 테마를 좀 같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정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도체가 조금 잠잠해질 때 이런 다른 섹터도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사실 반도체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여기서 느낀 게 뭡니까? 이 반도체 같은 거 보면 숫자가 깡패예요. 숫자. 결국 숫자 안 나오면 아무런 의미 없고 물론
이런 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래 2-3년을 땡겨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정책이나 이런 보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요하지만 실적이 결국은 깡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패권주의 속에 점점 더 명확해지는 미국의 중국 견제의 길이 사실 우리가 이것들을 굉장히 기다려 왔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보조금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트럼프를 그나마 바이든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을 확실하게 진짜 제재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완전히 미국 원탑 세대 세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EU는 완전히 맛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밖에 없습니다. 견제할 대상이. 그래서 중국의 견제를 속도를 점점 더 넓히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힘이 너무나 세졌기 때문에 중국만 마크하면은 되는 겁니다. 러시아도 또 이제 맛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ESS 같은 경우도 중국의 이런 통제에 있는 중국의 ERP 시스템이라든지 AI 통제 시스템에 있는 중국의 색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들은 이런 처음으로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ESS를 제재한다라는. 물론 이런 것들이 뭐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일부 이런 시스템 ESS에 관한 것들이어서 뭐 이런 우리나라 ESS의 수요를 팍 늘려준다고 당장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법안으로 나오고 의회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패권을 지금 중국에서 ESS를 85% 가지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아무리 해도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든 이런 것들을 ESS에서 우리나라를 더 명확하게 이렇게 보조해줄 확률이 지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의 이런 엔드 체인 쪽에서 이런 EV 업체라든지 에너지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지금 당장 뭐 중국하고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깡이 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기대를 하고 있다. 요것들이 그래서 뭐 한번 또 크게 반등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지금 EV가 너무나 판매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ESS로 잇몸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3번 같이 유럽 법안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어느 거냐? IAA 법, 유럽 연합의 산업 가속화법. 결국은 이겁니다. 지금 중국 유럽 애들이 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기네들도 내연차를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을 줄어들고 있지만 너무 비중이 그나마 예전에 뭐 40%까지 가고 있다가 지금 역신장이 엄청 커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자기네들 내수 시장까지도 중국의 저가 전기차들에게 공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유율이 마에 3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30% 가까이 왔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또 더 한번 또 난리 날 건데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최소 이런 것들은 30%까지는 지켜줄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 한 국가의 의존도가 중국에 대한 너무 의존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제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현지에 가지고 있는 뭐 당연히 유럽 업체가 최우선일 거고 우리 국내 배터리도 EU에 좀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중국도 일부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조금 더 유익한 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 4일로 이것도 내홍이 있어서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얘네들은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유럽 말아먹게 생겼는데 중국의 전기차 장난 아닙니다. 저도 예전 작년인가 스페인 여행 갔을 때 중국의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렌트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됐어요. 유럽 애들은 생각보다 못 사는 나라도 많아서 저가 전기차 너무 좋아합니다. 이건 누가 또 옛날에 뭐 중국 전기차가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렇게 내가 진짜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다시 또 유럽 법안이 다음 주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삼성 SDI라든지 뭐 이런 셀 맏형들이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중국의 견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코스닥 부양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ETF라고 해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최우선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죠. 사실 에코프로 그룹은 뭐 일부 지금 인리 광산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어서 이 가격 파괴 양극재가 좋은 효과를 주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당장에
수출량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보고 있는 건데 2년 3년치를 땡겨오는 2차전지 특성상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보는 것들이 하나, 그 다음에 ETF 수급 강제적으로 사온 겁니다. 이것들이 들어오면 아무따 상위 묻지도 말고 아무것도 그런 상황에서 상위 시총주들에 대해 많이 강제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개미들이 코스닥 이런 레버리지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잘 버텨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수급이 빠졌을 때 펀더멘탈로 승부했을 때는 아직 건전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버텨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반등하는 수출이 필요한데 전기차 EV 판매량에 대해서 계속 트래킹 해야 되는데 1월 달에는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10% 15% 정도 원래 보면 30%씩 신장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좀 보조금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ESS가 지금 강하게 버텨주고 있으니 전기차 EV 판매량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미국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유럽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GM 포드가 맛이 간 상황이어서 유일하게 테슬라가 좀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로보택시가 이제 4월에 본격화하게 생산화되고 세미트럭도 하반기에 이제 대량 양산을 할 것이고 ESS도 이제 하반기에 텍사스주에 50기가와트시의 ESS 생산이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보는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에 또 장점은 있습니다. 유럽 법안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백 그룹의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패권주의 이 부분은 당연히 ESS 쪽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의 이런 리튬 라인이라든지 음극재, 흑연 음극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재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빨리 사실 오늘 화학 같은 경우 구조조정이나 정부의 법안 이제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양호했는데 2차 전지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애들은 완전히 보조금 퍼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구조조정 얘기도 나왔었지만 SK온이 너무나 지금 맛이 간 상황이어서 조금 빨리 해줘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랑 이 AI랑 워낙 밀접하게 돼 있으니까 ESS SK온이랑 패키지로 팔아줬으면은 좋겠다는 뭐 이게 쉽지는 않겠죠. 뭐 계열사를 이제 같이 패키지로 판매한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ESS 수요를 우리가 빨리 잡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로봇이나 선박 미래의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실 저는 뭐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하지만 2, 3년 당겨오는 그런 특성상 이런 로봇의 테마가 불 때마다 2차 전지도 간접적으로는 이런 수혜가 불어올 수 있으니 근데 저희도 항상 수혜만을 테마로 가져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숫자로 나와줘야 된다. 그 숫자는 리튬가나 1번이나 그다음에 뭐 3번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인 거고 그다음에 6번 이런 것들이 매출이 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는 희망찬가를 부르기 싫어서 조금 이런 멀리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오랜만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한번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뭐 좋은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텔레그램이나 가끔 의견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멤버십도 있습니다. 뿅.